예, 지난주 수요일 단행된 추미애 빨 검찰 인사 이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어 오늘은 현직 대검 부장검사가 실명을 내걸고 추미애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명의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그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이듯이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시에는 명예이론을 했던 추미애 장관인데 이 얘기를 좀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현직 검사 정면 비판 내용을 먼저 짚어보기 전에 현직 검사가 실명을 걸고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보통 결기와 용기는 아닐 텐데요. 거의 뭐 이거는 사표 쓰고 쓴다 이야기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요. 기본적으로 뭐 검사 동일체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정권과 또 장관의 어떤 방침에 반대하는 이야기. 사실 뭐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우리 어떤 언론사와 같지 않습니다. 누구나 뭐 비판하고 이렇게 있으나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결국 그 정도의 이야기, 즉 이제 현재 어쩌면서 보면 정의도 감찰 이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추미애 장관을 정면으로 지금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비판하려면 사실은 직을 내려놔야 되는 그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서서히 검찰 내부에서 자신의 어떤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 검찰 내부에서도 저도 사실은 이 검찰을 보면 과연 저렇게도 되나라고 싶은데 당사자들 오죽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자 앞으로 어떤 수사를 해야 될지를 지금 방향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청와대가 지금 장관이 나서서 자 봤지? 앞으로 우리 정권 수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알아? 이런 식의 지금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사라고 왜 되겠습니까? 정말 공정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검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이제 지금 정면으로 이야기한 걸 보면 그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 참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표 던질 생각을 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린 현직 검사인데 김태현 변호사님 그럼 어떤 글을 썼는지 잠깐 보면 앞전에 있었던 얘기는 윤석열 총장이 허수아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가짜 검찰 개혁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검찰 개혁 왜 하냐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검찰 개혁 왜 필요하냐? 그럼 역대로 우리가 검찰 개혁이 항상 나와요. 뭐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뭐 할 것 없이 집권 초에 항상 나오고 대선 후보들 여당 후보, 야당 다 검찰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개혁을 하려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판 대상이 있잖아요. 검찰에 대한 제일 비판이 뭐였어요? 피의사실 공표 이거였어요? 밤샘 수사 이거였어요? 아닙니다. 검찰을 비판하는 정치권에서 비판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권력의 신여 이거예요. 더 나쁜 얘기 표현하면 권력의 충견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 부분이거든요. 예. 정권에 이제 출범하면 이미 죽은 전 정권 막 칼질하는 데는 열심히 하다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살아있는 정권이 한 4년차, 5년차 되면 그때부터 현 정권 수사하기 시작해서 미래 권력을 줄순다. 이게 이제 검찰을 비판하는 가장 큰 요체 아니겠습니까? 진보 정권, 보수 정권 다 그렇게 비판했죠. 결국 뭐예요?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중하게 수사를 해. 이게 검찰 개혁의 요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죠? 예. 아마 모든 대선 후보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어찌됐든 간에 죽은 권력에 대해서 수사 다 했습니다. 적폐 수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만큼 다 했어요. 탈탈 털어서. 그럼 이제 집권 2년 반, 3년 차 넘어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50%에 육박하는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수사를 받는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너무 먼지 털기 하는 것 같게 느낄 수도 있고 피의사실 공표하는 거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아 검찰 좀 자제해야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수사받는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 어쨌든 검찰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검찰의 인사는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조금 잘 안 되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런 인사를 하면서 내걸었던 검찰 개혁을 저 정의도 부장검사는 가짜 검찰 개혁이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현직 부장검사는 앞으로도 있을 이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일침을 날렸습니다. 잘못하면 검찰이 또다시 정권의 신여가 된다는 얘기인데 과거에 비슷한 경우 화면을 한번 만나보실까요?
수사권을 인사권으로 견제한다. 얼핏 듣기에는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잘못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얘기고요. 나쁘게 악용될 경우에는 수사를 검사장도 말리고 차장도 말리고 총장도 말리는 수사를 뿌덕뿌덕하는 미련한 불독 같은 검사를 인사로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저기 뭐 지방에 큰 사건 없는 곳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불행한 과거가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이런 갈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가면 다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가짜 검찰 개혁 그리고 윤석열 총장 허수아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 말고도 장혜철 평론가님, 이 윤석열 총장을 패싱하고 건너뛰고 법무부 인사안을 관철시킨 거에 대해서도 지금 여권에서는 항명이라고 주장하는데 검찰 이 현직 검사는 이거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찰 인사위원회 개시되기 30분 전에 총장 보고 와서 의견 내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권 행사한다는 검찰청법에 위반된다는 게 이 현직 검사의 비판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여당에서도 검찰 인사가 나자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와서 인사 의견 보고하자는 것, 윤 총장의 항명이다, 거역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뭐 총리부터 대변인까지 다 들고 일어나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뒤이어 드러난 사실을 보면 인사 발표되기 이전 7일에 법무부에서 검찰 과장 보낼 테니까 우리가 인사안 보내주겠다 이야기했었고요. 8일날 오전에도 역시나 우리 법무부 쪽 인사안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고 그 통화 내용을 번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윤석열 총장 들어와서 보고하라고 한 겁니다. 이 절차를 보게 된다면 윤석열 총장이 법을 어기고 항명을 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주기로 약속했던, 특히나 검찰 과장이라는 이 연결체까지 언급하면서 약속했던 인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넘겨주지 않았고 윤 총장은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절차를 어긴 것은 누구냐? 30분 이전에 급하게 들어와서 보고하라고 지시한 추미애 장관의 절차 위반이 더 큰 잘못이다라는 지적을 현직 검사가 한 것이죠. 오늘 현직 검사가 추미애 장관을 작심 비판한 거 전에 사실 어제 제일 큰 이슈는 이거였잖아요. 네. 그 김창회 평론가님. 네. 그 부장판사가 법무부 장관의 헌법 위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진보 성향의 판사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찍어냈던 그 인물이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부장검사 그리고 어제 부장판사 법조계에서 앞으로 좀 이런 작심 비판들이 신호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는 그 수긍이 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려면 개혁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개혁은. 그러면 이 개혁 주체들은요. 그 개혁을 할 때 어떤 이해관계에서 그 좀 약간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혁은 개별 사안과 너무 맞물려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사안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서 개혁을 한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이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검찰 개혁은 제가 볼 때는 이 선택적이거나 과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냐면 본인들에게도 똑같이 쓰여져야 되고요. 예. 그리고 개별 사안이 진행되는 게 끝난 다음에 전체적이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게 추진돼야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수긍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지금 김동진 판사나 정 검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개별 사안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저렇게 반발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개별 사안과 연관이 안 돼 있는데 지금 그 검찰 개혁을 법무부가 추진한다. 반발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 반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찍어내기에 현직 검사도 불렀다. 법조계에서 들려오고 있는 반발 목소리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그럼 윤석열 총장에게 집중을 해볼까요?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